자, 이번 영상에서는 if문, 그러니까 조건문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if문을 해볼게요. if문은 간단해요. 만약 뭐뭐라면 이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떠한 물건이 이제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00원을 들고 있다. 그럼 물건 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난 물건을 샀다. 근데 내가 1000원이 아니라 뭐 300원이나 2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 못 사죠. 코드의 흐름상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조건문을 만나면은 뭔가가 달라지는, 그렇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if문을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쉽게 아까 이제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했으니까 입력을 받을게요. money라는 변수를 만들고 정수값으로 할당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입력.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price 라고 해서 가격이죠. input 물건의 가격을 입력. 자, 했을 때 현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출력해 볼게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고 뭐니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가격은 하고 price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시키고, 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5,000원 그래서 입력을 하고,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다시, 제가 슬래시를 키보드 잘못 입력해서 다시 5,000원 물건의 가격 400 했을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이고 물건의 가격 400원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제 if문을 써볼 건데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if 하고 price, 이제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이 작으면, 우리 비교 연산 했었죠? 뭐보다? money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건의 가격이 현재 내가 가진 돈보다 작으면, 아니면은 현재 내가 가진 돈 money가 price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똑같은 가격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콜론. 네, 여기 땡땡 보이시죠? 이 콜론 주의하시고 꼭 넣으셔야 돼요. 네, 했을 때 프린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그다음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정수값을 할당한 변수가, 그쵸? 물건 가격을 할당받은 변수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실행해보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700,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돈, 물건의 가격 300. 그래서 입력했을 때, 그렇죠? 살 수 있습니다.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700원이라고 했을 때 물건의 가격 1000원. 자,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못 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은 그냥 쇼핑이 끝났습니다 라고만 하지 살 수 있습니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은 여기 10번째 줄 알면 들여쓰기 있잖아. 들여쓰기 안으로 들어와서 이 프린트 문이 실행이 됩니다. 즉, if문의 중요한 건 이 콜론과 그리고 이 들여쓰기입니다. 이제 if문 밑에 만약 들여쓰기가 있으면 그 if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실행을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 800원, 그리고 물건의 가격이 500원이다라고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하였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쇼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들여쓰기 있는 부분은 다 출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참일때 이 부문의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렇죠? 이 비교현산 이 조건이 참일 때 이제 조건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안에 있는 게 비교현산 썼지만 조건식이죠, 그렇죠? 이 조건 참일 때 이 들여쓰기 있는 부분은 다 출력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800원, 물건은 1000원 했을 때 그냥 쇼핑이 끝났다고 나오지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는 안 나오죠. 이 들여쓰기 있는 부분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할 부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 여기 보시면 이 품문에 보면은 이제 이 들여쓰기 영역이 이 품문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중간에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네, 그냥 문법적 코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여기 들여쓰기 되는데 여기는 아니고 또 밑에 또 들여쓰기가 있어.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들여쓰기는 부분은 이제 이게 붙어 있으면 탭키, 키보드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 물건은 500원 했을 때, 자 여기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는 이제 이 품은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쵸, 영수증 살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살 수 없는 가격 다시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있는 돈 700원, 물건은 1000원 했을 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는 이 이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출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거짓이죠.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이 이품 여기 들여쓰기 영역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얘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죠. 네.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이 부분의 영역인지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사용하실 때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은 지금 뭐 저희가 출력, 입력, 연산자 배웠던 연산자 이 부분 통해서 다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if 그러니까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는 살 수 있는 부분만 출력했죠.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이건 작가죠. 크거나 작다는 같다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다로 이제 비교연산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이 700원이고 물건의 가격이 700원이야. 그러면은 살 수 있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갖고 있는 돈이 800원이고 물건 가격이 1000원이면 살 수 없습니다가 나오죠. 살 수 있습니다는 안 나오고, 그렇죠. 살 수 없습니다가 나오고 쇼핑이 끝났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품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else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 else를 쓰면은 els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론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else 나오면은 힌트 살 수 없습니다. 이 else문은 if문이 참일 경우에는 이 if문을 실행하지만 아니면 이걸 실행합니다. else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else문이 먼저 if보다 먼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else문부터 먼저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if문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돈 1000원, 물건의 가격 1100원 했을 때, 그렇죠? 살 수 없습니다가 나오고 쇼핑이 끝났다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좀 많아지니까 이건 지울게요.
결과가 많이 출력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if하고 else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쵸, if문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법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법에서 뭐 완전 새로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if문에서 조금 더 추가된 문법,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입력을 받죠. 입력 받고 총점하고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전 뺄게요. 네. C, 60점 이상이면 D, 아니면 F. 이런 식으로 한번 성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입력 받아야겠죠? 먼저 국어 점수 변수는 할당을 받을 변수는 K-월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int input 한 다음에 국어 성적 입력 땡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시간상 영상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영어는 ENG, English Choose ENG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입력, 그 다음에 수학은 그대로 매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성적 입력.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 총점. 자, 합이라는 변수는 그냥 sum이라는 변수로 해줄게요. K-월 더하기 ENG 더하기 mass. 그래서 그리고 평균. 자, 평균은 과목이 3개니까 일단 변수 이름 avg라는 이름을 average 줄여서 avg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3개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어떻게? sum sum 총점 나누기 3.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를 이걸로 한 이유는 그냥 정수만 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 실수하고 싶으면은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정수만 표현하고 싶어서 슬래시 슬래시 두 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총 평점은 하고 sum 하고 평균은 하고 AVG. 자, 이렇게 해서 뭐 입력하고 연산자 연습했다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많이 하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중간 잘 입력이 되고 출력이 잘 되는지, 연산이 잘 되는지 실행해 보죠. 자, 국어 92, 영어 92, 수학 95 하면은 총평점은 279점, 그쵸? 그 다음에 평균은 93. 네,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국어는 85, 영어는 91, 수학은 78 했을 때 총평점은 254, 평균은 84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평점하고 평균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에서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내가 총점이랑 평점 했을 때, 그쵸? 평점이면 총 점수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돌아서 if문 사용해서 이제 성적을 이제 출력해 봤죠. 그래서 if 우리가 평균을 통해서 이제 A, B, C, D, F 이렇게 나올 거니까 먼저 AVG가 이제 그렇죠? 기준이 되겠죠? 평점이 90보다 그럼 평균이 90보다 크면 프린트 A 학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쭈루룩 시간을 위해서, 네, 영상의 짧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80보다 크면, 70보다 크면, 60보다 크면 각각 A 학점, B 학점,
C학점, D학점, 그리고 이것도 아닌 학점이 뭐가 되죠? F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기서 이제 AVG 값이 이제 자 평균 값이 제가 92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도 참이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이 부분에도 참이죠. 두 번째 이 부분. 그쵸? 80점보다 커요. 이것도 참이고 70점보다 크고 이것도 참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죠. 테스트를. 93점, 91점, 수학 95점 했을 때 A, B, C, D 학점이 다 해당되는 엘스만 제외하고 그렇죠? 엘스는 예를 들면 54점, 53점, 61점 하면은 평균은 56 Fx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평균이 90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A, B, C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elif라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자, elif 사용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elif. 자, 이 elif를 사용하게 되면은 첫 if문이 안 되면 이 elif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 if랑 똑같죠. 근데 첫 if문이 됐을 때는 elif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if문 조건이 맞아서 여기 A 학점입니다 나왔으면은 나머지 elif와 else는 거르는 그쵸? 건너뛰게 됩니다. 우리 else문도 if문 했을 때 if문이 참이어서 들어와서 이 if문에 있는 들여쓰기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했을 때 else문도 건너뛰잖아요. 마찬가지 elif도 첫 if 혹은 두 번째 elif, 그러니까 위 elif를 사용하면은 위에 if가 있던 elif가 있던 그 코드가 그 조건이 참이어서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elif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90점 아까 전에 나왔던 거대로 국어 94, 영어 93, 수학 91 했을 때 A 학점만 나옵니다. A 학점입니다만 나오고 그 나머지 건너뛰는. 그래서 그런 의미의 elif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elif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else. elif도 마찬가지로 elif 먼저 사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는 if문이 와줘야 됩니다. if가 와주고 그 다음에 eli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콜론 잊지 않는 거 참고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성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까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 찾으다 얼마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00점, 105점, 110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입력하면 평균이 105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기죠. 네, 그럴 경우를 어떻게 하냐라고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A 학점을 할 때는 무조건 100점 이하, 90점 이상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논리 연산은 이때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 AVG가 90보다 크고 이거 여기서 할게요. 크고 AVG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A 학점이고, 그리고 그렇죠?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지? 그러니까 AND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사용해야지 딱 70점부터 79점, 80점부터 89점 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70점보다 작으면 이렇게 했을 때 확실하게 점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외 처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AVG가 만약에
0보다 100보다 크고 확실하게 이제 잡아줘야겠죠. avg가 10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조금 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거 아니면 F학점이라는 거예요. 딱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일부러 값을 이상하게 넣어볼게요. 110점, 70점, 너무 또 70점 너무 작네요. 180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총 점수는 360, 평균은 120, F학점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F학점일까요? 120. 제가 여기 보면은 100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자, 여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잘못 써보긴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캐치해 보셨나요? 이 부분, 이 조건을. 자, 여기에 제가 AND를 썼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10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지 이게 출력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일부러 잘못하긴 했는데 이거를 뭐로 고쳐줘야 돼요? 월로 고쳐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avg가 100보다 크거나 avg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F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아까 AND, 다시 말씀드리면 AND를 썼을 때는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어야지만 값이 잘못돼 이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10, 120, 130 했으면은, 그쵸? 평균이랑 총점은 나오지만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논리 연산도 같이 조금 응용해서 해봤어요. 마지막 elif 같은 경우에는 AND가 아닌 OR 연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그쵸? 조건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했으면 AND 연산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if문, elif문까지 해봤습니다. 조건을 해봤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제 파이썬 반복문 하면 보통 for문하고 while문을 얘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문의 for문을 소개할 건데,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를 먼저 묻자면은, 우리가 보통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연산을 할 건데, 어떤 연산을 10번, 100번 한다고 했을 때 코드가 10줄이 들어야 되고 100줄이 들어가야겠죠. 10번, 100번, 뭐 1000번이면 1000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코드를 1000줄을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연산하기 위해서 1000줄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반복문이라는 문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for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게요. for문, for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count 변수. count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전 일단 i로 할게요. 그 다음에 in range 하고 범위 해서 범위 값을 전 10으로 넣을게요. range라는 함수가 이제 범위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10을 넣으면은 0부터 9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9를 넣으면은 0부터 8까지가 되는 거고, 8을 넣으면 0부터 7까지가 되는 거예요. 0 값을, 이제 시작이 0이에요. 0부터, 아까 제가 계속 0부터 9까지, 0부터 8까지, 0부터 7까지. 일단 제가 아까 10을 넣었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인데 단계별로 i한테 반환을 합니다. 레인지에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1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i에 0을 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제가 프린트하고 i를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레인지하고 10을 넣었으니까 0부터 9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범위예요. 범위 0부터 9까지. 그래서 단계별로 1씩 들어갑니다. 즉 i가 처음에 시작은 0이 출력돼요. 터미널에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 1씩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이 나오겠죠. 네, 1. 그 다음에 2. 1씩 계속 단계별로 하면서 7, 8, 9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출력을 지금 몇 번 했죠? 10번 했어요. 그렇죠? 0부터 9까지 출력하니까. 그렇죠? 반복문이라는 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범위값을 생성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for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냥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네 5 하면은 레인지 5.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레인지 5 하면은 0부터 4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n-1까지예요. 저게 제가 여기다 숫자를 하나만 넣으면은. 그래서 0부터 4까지인데 0, 1, 2, 3, 4. 즉 5개죠. 그래서 시작은 i에 그렇죠? 0부터 들어가서 i가 언제까지? 4까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단계별로. 레인지가 1씩 다니까. 시작을 하면은 다시 그렇죠? 안녕하세요가 5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변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변수는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일단 카운트 넣어도 뭐 크게 변하는 건 없겠죠. 하이 이렇게 해서 5개 하이가 5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영어로 해야 되는 걸 한글 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카운트 변수와 그리고 범위를 정해준 레인지 그리고 여기 안에 in 넣어주시고 콜론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어떻게 할지 몇 번 할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통해서 몇 번 반복할지 정해주는 for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for하고 카운트 변수, in하고 범위. 네, 이 부분은 뭐 외워도 좋지만 많이 사용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면은 제가 9구단 2단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하고 2단 할 거면은 제가 여기다가 10 카운트는 다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i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2 1은 2 9구단 2단만 한다고 했을 때 자, 2 그다음에 곱하기 모양을 좀 넣고 그렇죠? 2 곱하기 i 그쵸? 1씩 이제 증가하는 거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결과는 는 넣어주고 결과는 2 곱하기 i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9구단 2단만 출력했을 때 보통 9구단 2단을 출력한다면 우리가 1은 2부터 시작하지 2 곱하기 0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출력하면 그렇죠? 지금 i 제가 잘못 눌렀네. 이거 i를 빼고 다시 출력하면은 그렇죠? 1은 2부터 시작했는데 2 곱하기 0부터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9구단 2단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나는 1은 2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난 1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레인지에서 값을 이렇게 10으로 하면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1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작 값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값을 이렇게 2개가 넣을 수 있는데 앞에 넣는 값이 시작 값, 뒤에 넣는 값이 끝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라고 몇부터 몇 가지의 범위. 하지만 정확히 이 10은 값의 10이 아니라 이제 n-1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시작 그리고 끝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1부터 9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2는 2부터 2, 9, 18까지 그렇죠?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다 또 쓸게요. 레인지 우리가 처음에 썼던 레인지는 끝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10을 쓰면은 n-1 시작은 0부터 자 하나 이 값이 하나만 넣으면은 무조건 0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 아니면 시작부터 끝 마이너스 1까지. 자, 이해되시죠? 그 레인지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렇죠? 0부터 시작해서
끝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쓰기나 좀 더 보기 편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터 10 하지만 n-1 범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자 이렇게 해서 9구단도 이 9구단 2단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i를 출력하면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나와요? 일단 몇 번 반복하죠? 1부터 n-1 즉 1부터 9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9번을 반복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 3, 5, 7, 9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실행 버튼 눌렀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아까 1부터 10까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1부터 10까지 하는데 두 스텝씩 나가라. 그러니까 2씩 더하면서 두 스텝씩, 그쵸? 단계별로 두 스텝씩 단계별로 나가라. 그러니까 2씩 더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1이 시작되고 2를 더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5, 7, 9 5번밖에 반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 반복하는 거죠. 밖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자 3 넣으면은 3단계씩 가라는 거예요. 1, 4, 7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레인지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보기 편하다 그러면 편하게 가면 스타트 값은 0 엔드 값은 뭐 10 19가 아니라 10 그래서 엔드 그렇죠 0부터 n-1까지 그러니까 9까지 보통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좀 더 응용해 보죠. 0부터 10까지 이제 값을 그래서 0부터 10까지면 10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짝수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짝수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짝수예요? 2, 4, 6, 8, 10이죠. 즉 나누기 2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그쵸? 그러면 조건을 보면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배운 이 조건만 제가 소개해드렸죠? if만 그래서 i 값이 나머지 연산 2가 0이라면 i 그쵸? 이렇게 하면은 0, 2, 4, 6, 8 그쵸? 제가 여기서 1부터 스타트 값 이렇게 바꾸면은 2, 4, 6, 8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짝수만 출력했는데 이번에는 홀수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얘 그냥 1로 바꾸면 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그거 홀수잖아요. 1, 3, 5, 7, 9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폼은 몇 번 반복할지는 여기 제가 블록 접은 이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다시 for하고 카운트 변수하고 in 한 다음에 범위 그래서 범위인데 이 레인지는 기본적으로 일씩 단계별로 카운트 변수의 값을 할당해 주면서 반복을 한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반복하는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문 지난 시간에 포문 했죠. 근데 while문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포문 지난번에 포문 했는데 while문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포문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복습 이제 반복문 포문 복습을 할 건데 뭐 주의할 점 몇 가지 얘기하죠. 처음에 for 그 다음에 카운트 변수 in하고 range 함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들여쓰기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콜론 빠뜨렸고 들여쓰기 해서 프린트 하고 i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0부터 9까지 나오죠. 왜 0부터 9까지 나오냐? 이 range 함수는 단계별로 0부터 9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값을 10을 넣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0부터 9까지고 n-1이죠 이 값을 넣으면 그래서 i는 0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변수에 이제 0부터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 i를 출력하니까 0부터 10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들여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들여쓰기 강조를 안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값이 2개씩 나오게 되겠죠. 네, 대신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마지막 여기는 포문 영역이 아니에요. 붙였을 때는 항상 들여쓰기 영역. 그래서 지난번 if문,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if문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납니다. 지금 벌써 에러가 나는 표시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들여쓰기 꼭 주의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포문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 이번엔 while문에 대해서 해볼게요. while문은 우리 지난 영상 if문 했을 때 조건문 있잖아요. 조건문을 좀 연상하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count 변수를 만들고 처음에 초기 값은 1로 줄게요. 그냥 구구단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while문 가지고. 그래서 while문은 조건문을 좀 생각하면 지난 영상에서 if문 했듯이 조건문을 연상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while하고 count가 몇보다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서 콜론 명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9구단 2단만 해볼게요. 프린트 2 곱하기 표시해주고 곱하기 i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2 곱하기 i.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 에러가 났는데 i가 아니라 자 카운트죠. 네. 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여기서 자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서 1은 2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이 됩니다. 자 while문은 뭐냐면은 자 카운트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들여쓰기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이 맞으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뭐예요? 참이죠. 왜? 카운트가 위에 1을 할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는 1을 할당했기 때문에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려면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복합 대입 연산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자 복합 대입 연산을 써서 언제까지? 그쵸? 카운트 계속 1씩 해서 어떻게 이 들여쓰기 부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맨 처음에 while문 카운트가 9보다 작거나 같냐 했을 때 처음에 그쵸? 참이죠? 그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문 실행을 하죠. 자 실행을 해서 2 곱하기 1은 2 그리고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복합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while문의 조건을 봅니다. 그쵸? 조건을 뭐 참이기 때문에 왜? 카운트는 현재 플러스 1을 했지만 카운트는 2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여쓰기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이 들여쓰기 부분 참고하시고 if문, for문, while문 네 공통적으로 들여쓰기랑 이 콜론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2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출력되고 그 다음 카운트는 2인 3 그쵸? 카운트는 3이 되고 조건을 봅니다. 참이죠?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조건 while문 옆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까지 즉 참이 아니면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카운트가 현재 9예요. 자 9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그 다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력하고 298 나오죠? 그 다음에 카운트에 플러스 1 합니다. 자 그럼 카운트가 10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되냐? 일단 조건을 봐요. 다시 또 그래서 카운트의 값이 10이죠. 그럼 10이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거짓이죠. 그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while문은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while문을 가지고 좀 다른 연습을 좀 해볼까 해요. while문을 가지고 무한반복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true. 자, 이렇게 하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hello python 해가지고 그때 대문자 하면은 무한 반복이에요. 왜냐면 이 조건이 항상 뭐예요? 참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입력을 받아서 숫자 2나 3을 입력 받으면 종류,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빠져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얘 멈추고, 자, if 하고 메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메뉴가 1이면 그 전에 입력을 좀 받아야겠네요. 메뉴에다가 input 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3일 때 종료할까요? 자, 3이면은 뭘 써주면 되냐? 자,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이 브레이크를 써주면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자, 이렇게 하고, 기존에 그 대신 제가 뭘 입력해 출력을 좀 해야겠죠? 여기다 넣죠. 바로 보여주게. 메뉴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제 번호를 입력하세 나오죠. 그래서 1을 입력하였습니다. 여기가 띄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실행해서 1, 그쵸? 4, 11, 그쵸? 31. 근데 3을 입력하면은 3을 입력하였습니다 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무한반복에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쵸? 밑에 이 코드 실행시키면서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습도 해볼게요. Y문 가지고 1부터 10까지 구한 합을 구해볼게요. 먼저 count 변수 해서 1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얘는 0 해서 y count가 언제까지? 일단 10보다 1부터 10까지니까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value에다가 value 더하기 cou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확인차 출력을 해주고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value에다가 value 더한 값을 넣어주고 출력한 다음에 카운터 변수, 그래서 카운터 1, 2, 3, 4, 5 그것만큼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그래서 10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55가 나오고 네, 프로그램 종료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10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50까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부터 10까지 중에 짝수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네, 물론 이런 거 자주 했지만 if count 지변 포문 때도 했었나요? 이거를? 네, 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그래서 1은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하면 되겠죠? 카운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짝수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또 무한반복 돌렸네요. 플러스 1 해주면은 그쵸? 2, 4, 6, 8, 10 프로그램 종료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홀수면은 나머지가 그쵸? 1이면 홀수죠. 2로 나눴을 때. 예. 그래서 뭐 100가지 중에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while문, if문 이렇게 또 섞어서 해보고 뭐 무한 반복도 해보고 그래서 몇 가지 연습해봤습니다. 여기서 while문은 뭐 참고해야 될 건 여기 while문 하고 오른쪽에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 반복할 때도 있고 그 조건이 참이면은 이 들여쓰기 그쵸? 이 들여쓰기 들어와서 코드를 안에 있는 코드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이거 들여쓰기도 if문하고 for문 똑같아요. 들여쓰기 처음 뭐 중간 이런 거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여쓰기 잘 체크하셔서 프로그래밍을 코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중첩 반복문 한번 해볼게요. 중첩 반복문은 방법문 안에 반복문이에요. for문을 좀 예를 들게요. 일단 for 하고 카운트 변수가 있겠죠. 일단 i로 할게요. 그리고 in range 10 하면 0부터 9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for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j로 할게요. in range 10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중첩 반복문을 하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인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i랑 j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i 땡 하고 i 넣고요. j 하고 j 이렇게 해서 현재 i 값하고 j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어떻게 동작한 이 중첩 반복문이 어떻게 실행되고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프린트 끝. 그냥 end 이렇게 하고, 자, 중첩 반복문은 일반 반복문 크게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이 들여쓰기 안에 또 하나의 포문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네, 그리고 콜론 잊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도 들여쓰기. 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먼저 우리가 i는 카운터 변수라고 있고 레인지가 10 하면은 0부터 9까지 한 단계씩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지난번 포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먼저 시작은 포문 이제 들어와서 두 번째, 자, 그런데 세 번째 포문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j도 마찬가지예요. j도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0부터 9까지. 그래서 먼저 출력을 하게 되면 i는 0이 나오고 j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자, 이 다섯 번째 라인까지 끝났는데 여기 현재 3번 라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직 이 포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i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i는 0, j는 0이죠. 그 다음에 i는 아직 뭐 계속 0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i는 지금 뭔가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단계 올라가는 이 포문이 끝나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j는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 계속 i는 0인 상태에서 j만 계속 증가됩니다. 왜? 이 포문이 아직 안쪽에 있는 포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j가 9가 되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라인, 즉 4하고 i in range 10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i는 아까 0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포문하고 j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j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j는 다시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값으로 초기화 된다. 그러니까 이 포문이 아까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i가 한 스텝 증가해서 i가 1이 되고 j가 이제 아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j가 9나 뭐 1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초기화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1이고 j는 0인 상태에서 10, 11 계속 이제 j만 현재 안쪽 포문이 끝날 때까지만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j가 9가 되고 다시 이 포문이 끝나게 되면은 현재 i가 아직 현재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i가 9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0부터 9까지 쭉 값이 올라가서 언제 i가 9가 될 때까지 계속 이 포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즉 i가 9가 될 때까지, j는 이제 끝나더라도 그렇죠? i가 끝날 때까지 이 포문은 계속 만난다. 안쪽 포문, 즉 j 이쪽 세 번째 라인 포문은 계속 만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첩 반복문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9까지, 그렇죠? i는 9고 j가 9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나게 돼서 엔드를 찍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폼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구구단을 좀 해볼게요. 먼저 프린트, 잠시만요. 일단 지난번에 레인지 했던 거 약간 복습한 겸 응용하면은 이제 2일은 2부터 0부터 아니고 2일은 2부터 1, 그쵸? 구구단이 2단부터 시작하니까 자, 2부터 10 하면 2단부터 9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2일은 2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j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주고 i 곱하기 j. 그래서 실행하면 여기서 제가 잘못했죠. i로 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9구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중첩 폼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응용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9구단 이렇게 출력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아 해당 정수값에 대한 9구단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속 무한 반복 안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우리 지난번에 배운 while문도 같이 좀 사용할게요. while true 하면은 계속 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됩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이걸 지우고요. 자, 무한 반복 안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input. 그래서 근데 정수값으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몇 단을 출력할지 입력하세요.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했을 때, 자, 그리고 값을 변수를 통해서 할당을 받도록 합시다. 그럼 value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i 하고 in range start 1부터 그쵸? n-1 10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콜론. 자, 그 다음에 출력하면 되겠죠. value 하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i,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해 주고 value 곱하기 i. 제가 스펠링을 잘못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단을 출력하지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하였죠?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3 하면은 3단이 나오고 4 하면 4단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한 반복 안에 폼은 있겠잖아요. 이것도 중첩 반복문이 될 수 있겠죠. 반복문 안에 반복문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 예를 들면은 숫자 0을 누르면 빠져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if value가 0 값이다 라고 했을 땐 break.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이렇게 이걸 먼저 해야지. 이걸 만약 밑에 놓으면 0단을 먼저 출력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0단 출력 안 하고 하려면은 이 부분을 위에다 놔줘야겠죠.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단, 5단, 0을 누르면은 i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 뭐 종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3단, 2단,
1단도 나오고 7단 9단 자 0을 넣으면 종료합니다 하고 엔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중첩 반복문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재밌는 걸 해볼까요? 별 그리기인데 이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별 그리기인데 무슨 계단처럼 별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반복할 때 이거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요. 이런 별 그리기 같은 거.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아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하면 블럭 단위로 주석 잡는 거예요.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3개 이렇게 하고 그럼 이 안에 코드가 무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한번 제가 말하는 거 이거 그 종이로 그림 그리면서 반복문 써서 해보는데 중첩 반복문 쓰면 돼요. 그래서 자 5개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i 플러스 1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웨이지 여기서 처음에 하나 그린 다음에 두 번은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띈 다음에 2개를 그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를 안 하겠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역슬래시 n 하면 엔터 하겠다라고. 자 이렇게 하면 엔터를 안 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거 굳이 엔터 안 넣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slash n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좀 붙어서 안 나와서 결과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좀 붙여서 나오겠네요. 역slash n 해서 좀 띄어쓰기 해서 좀 구분하기 쉬우라고 한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별 그리는 거 연습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연습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도 풀면서 다양한 문제 풀면서 연습 꼭 많이 해보세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연습 많이 하세요. 네 끝.